이성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계산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고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고 이것을 이성적이라고 얘기해요.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가 이성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연구해보면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준이가 서울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세준이가 서울을 좋아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왜 서울가 좋니? 서울은 아이유를 닮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애교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세준이는 진짜 그런 귀엽고 깜찍하고 애교가 많은 그런 이유 때문에 서울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녀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걸까요? 이유가 먼저일까요? 감정이 먼저일까요? 감정이 먼저 좋아하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좋아하지 생각해보니까 이러해서 내가 좋아하는구나 라고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싫어하고 무언가를 따르고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본능적인 직관으로 인해서 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직관적인 생각입니다. 직관. 두 번째가 이성적인 생각인데요. 자, 우리 직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이 사람이 화가 많이 났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진을 보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거고 이 사람은 외국인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화가 났구나.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재수 없어. 역겨워 이렇게 갖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내가 빨리 누른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구나 생각하잖아. 직관적으로 감정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계산 이걸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뭔가를 느끼기보다는 뭐합니까? 더하기 빼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적공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나 한번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즉 어떤 것을 보고 직관적으로 뭔가를 딱 본능적으로 깨닫는 걸 직관적인 생각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야 되는 것을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의외로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이 데니엘 커너만이라는 행위 경제학의 아버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관적인 생각을 시스템 1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을 시스템 2로 해서 세계 곳곳에서 조사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2 이성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결정한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미국에 가면 월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어요. 금융가죠. 거기에는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캠브리지 이런 유능한 대학을 졸업한 최고의 인재들이 거기 모여서 뭐 하냐면은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루는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야. 하루에 수백억, 수천억을 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분석가들이 굉장히 분석을 열심히 해서 이 회사에 투자하겠지 결정하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데니엘 커널만이 행위 경제학으로 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결정해요? 내가 이제 투자를 결정한 사람이야. 그럼 10개의 회사에서 대표자들이 프레젠테이션 들고 찾아오겠죠. 그 대표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결정합니다. 놀랍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고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 회사는 가능성이 있고 또 이렇게 하겠지만은 웬만큼 회사가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는 거의 비슷해. 그럼 언제 결정하느냐?
그 회사의 대표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사람의 첫인상에서 이 사람들은 결정을 해버린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인 활동을 할 거라 생각하는 월스트리트가에서 실제로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직관적인 판단이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직관적인 이미지, 이 친구를 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이 친구를 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 직관적인 이미지가 실제로 여러분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준모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 직관적인 이미지가 실제로 그 인생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뭐냐면 여러분의 직관적인 이미지를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변화시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이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직관적인 이미지로 얼마든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어느 게 더 길어 보입니까? 답을 알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길어 보입니까? 위에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똑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관은 끊임없이 저 위에 게 커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관적인 이미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거나 시험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력서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여러분의 직관적인 이미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면접자는 이미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왜? 똑같다는 걸 알지만 우리 눈은 끊임없이 계속 위의 것이 길게 느껴지도록 내가 구조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인사를 가지면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끊임없이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직관적인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 인생학교에 이제 주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여가 생활도 있고 일도 있고 직장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한 번밖에 더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이것을 전달해요. 저는 이것을 IA라고 부릅니다. IA라는 뜻은 직관적 매력입니다. 직관적 매력.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IA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느끼는 직관적인 필링, 느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IA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IA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IA의 비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 하면 떠오르는 직관적 이미지가 뭔지를 알고 그 이미지를 바꾸어 수정해 나가면 그 이미지를 IA를 매력적으로 변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굉장히 호감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자 이것은 뭘로 보입니까? 뭐? 향수입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향수입니다. 제가 이 향수를 17살 때부터 썼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부터 이 향수만 썼습니다. 제가 이 향수만 쓰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죠. 선택의 역설. 기억납니까? 옵션이 많아질수록 불행하다. 세상에 많은 다양한 향이 새로 나오지만 25년 동안 저는 이 향수만 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끔씩 연락이 와요. 네 향이 나면서 라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폴로 스포츠 향이라고 하지 않고
매향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것만 주구장창 뿌리기 때문에 이 향이 나면은 누굴 떠올리냐면 나라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향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몸 바깥에 몸으로 분출되는 향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마음에서 나오는 향이 있어요. 마음에서. 아까 제가 인간이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했죠. 그 직관 안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서 나오는 향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가득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안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면은 악취 같은 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 사람은 좀 별로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향을 굉장히 유니크한 향으로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기억하고 호감을 가질 수 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중고등학생 하루 평균 핸드폰 사용 시간이 얼마일까요? 5시간. 먹고 자고 공부하는 시간 외에 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하철 타거나 식당에 가거나 뭐 공부시설에 가면은 핸드폰 안 보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사람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시대는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시대. 여러분은 1분도 딴 생각에 빠지지 않고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핸드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매일 꾸준히 5분, 큐티 하듯이 5분, 10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의 향이 여러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의 향을 통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요. 이 사람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일반 중고등학생보다 다르네라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루 10분 정도 혼자 꾸준히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마음에서 향이 납니다. 그 향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쫓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5시간 할 바에는 하루 10분 투자해서 가만히 나의 인생학교에서 배운 것들, 우리 캠프에서 배운 것들,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들,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10분 정도 생각을 매일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에게서 미디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느끼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두 번째 하기 전에 우리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음악 퀴즈입니다. 이 퀴즈 맞추는 분에게는 미디어 무제한 이용료를 드립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중에 의심을 하는 친구들 있어요. 분명히 또 생판 모르는 노래 가지고 와서 할 거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노래 틀면 제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제가 약속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노래를 틀면은 이건 다 아는 노래입니다. 다 아는 노래입니다. 대신 가장 먼저 손든 친구에게 미디어 무제한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계속 미디어를 듣고 나갈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아는 노래입니다. 잘 들으시고 제일 먼저 손든 친구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 지폰이 훈련할 때. 지폰이 훈련할 때 하는 제목이 뭐라고? 제목이 땡 틀렸습니다. 제목이 뭘까? 아니 이거 제목 뭐라고? 너무 아닌가? 제목 안 쓰고 어떻게 선물 주고 싶은데 아는 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이 아는 노래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노래 아무도 모른다. 알죠? 랜다 들어왔어. 랜다 들어왔어. 노래 모를걸? 자, 이거 해.
지푸니 노래입니다. 이 노래 제목은 하그다 셀로스라는 모르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지푸니를 타죠, 그렇죠? 우리가 기숙사를 지푸니를 타요. 지푸니 인원이 22명이 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동차 커서 18명밖에 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레귤러 학생들은 24명까지 탑니다. 근데 지푸니를 타려고 하는데 지푸니 24명이 타 있다. 그럼 타려고 합니까? 안 타려고 합니까? 안 타려고 하겠죠. 왜? 공간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지푸니에 5명 타 있다. 타려고 하겠습니까? 안 타려고 하겠습니까? 타려고 하겠죠. 왜? 공간이 있으니까. 똑같은 일이 인간관계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의 공간이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의 다가가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의 공간이 비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빈 공간을 보고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가가게 된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잡생각들과 인스타그램, 페북, 미디어, 온갖 다양한 정보들, 불확실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음에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불필요한 거 마음을 정리합니다.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감정들,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마음의 여유라고 합니다. 실제 심리학에서 가장 사람에게 매력을 끄는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고 여유를 가진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여유라는 것은 바쁘고 쫓기지 않고 한가한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여유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공간이 가득 차 있어서 여유가 없어. 그것만 보고 안절부절 맨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바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지려고 마음의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쫓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여유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진 방법은 다양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별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외에는 별거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인간관계와 감정들 그것들이 얼마 지나면 별거 아닌 문제가 됐어요. 그건 제가 수천 번도 겪어봤어요. 그 당시엔 그게 별거였어. 전부였어. 지나가 보니까 사실 별게 아니었는데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다 보니까 뭐가 있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공간이 없어.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 공간을 가진 사람이 IA, 직관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나옵니다. 아,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타깝지만 외모입니다. 외모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외모는 잘생겨야 된다, 날씬해야 된다, 옷을 잘 입어야 된다 그런 식의 외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친구 보십시오. 잘 입었어. 그런 거 없죠? 그렇죠? 뭐 그게 뭐 그렇게 그게 없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외모는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이 살게 될 시대에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직관적인 매력의 가장 첫 번째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자기의 신체를 잘 아는 방식의 자기 외모 가꾸기를 해야만 여러분에게 IA, 직관적인 매력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은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예쁘거나 너무 옷을 잘 입으면 거부감을 느껴요. 오히려 다가가지 않아요. 근데 적당히 저 사람 참 자기 관리를 잘했구나. 저 사람 참 단정하고 깔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대에 외모에 빠져서 맨날 하자고 쫓아다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얼굴형이고 어떤 몸이고 어떤 피부 스타일이고
자기를 잘 알고 그 아는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외모를 적당히 가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외모를 통과하지 않고는 내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방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IA를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기본. 시간이 다 됐으니 말씀하겠습니다. 자, 2016년에 세계적인 세계 사건이 났죠. 알파고, AI 알파고,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 세계 중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이세돌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인간 이세돌이 완패했죠. 완패.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시대 인류 문명의 혁신적인 사건이었어요. 이후 인류는 무엇을 걱정하기 시작했냐면 AI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향후에 많은 직업들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의사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검사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인 편의점에 익숙하죠? 더 이상 캐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시대. 이 AI 시대에 누가 승리합니다? 바로 IA를 가진 사람. 왜? 인공지능은 결코 직관적인 매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IA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디로 돌려가도 인공지능이 직관적인 매력으로 사람을 선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IA, 이 직관적인 매력을 알고 키워서 어른이 되면 여러분은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의 향을 품으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고 적당히 여러분만의 아름다움을 외모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IA를 통해서 시대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 유년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큐티나 세나밭이나 다양한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배우게 하시고 생각을 잃어버린 시대에 스스로 혼자서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와 사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마음의 여유를 가짐을 통해